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또 다른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일단 오늘 월요일장은 일단 빨간불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안심하기는 이를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도 일단 매수세가 들어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개인 쪽만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용잔고가 다시 8조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슬슬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에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 저점 안 나왔습니다. 진바닥 안 나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용이나 이렇게 스탁론, 미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반등 시에는 필히 그 부분들을 줄여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진바닥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좀 밀리게 되면 좀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무리수를 두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저점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분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요즘 같은 시장 대응 전략 챙겨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방송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방법은요.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차례차례 고민 상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유튜브 이용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 스마트폰이나 PC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 우리 정전 멘토님과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짜 나가고 싶으신 분들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뜹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고퀄리티 시황 분석, 시황 자료들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잔소리 들어보기 전에 오늘 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NHN입니다. NHN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의 장 초반 강세입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17만 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5.63% 오르며 6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HLB입니다. HLB가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약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을 신청했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15% 오른 32,0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스튜디오 드래곤 보겠습니다. 지티스트와 공동 제작한 드라마 호텔 델루나가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았나 봅니다. 오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58% 오르며 6만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요. 나노브릭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첫날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노브릭의 공모가 16,000원이었는데요. 현재 16,100원 공모가 상회하며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요. 아시아나항공입니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소식에 아시아나항공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81% 오르며 5,050원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특징 섹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 탓에 급락한 조선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증권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현대, 미포조선 등등 조선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이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는요. 전자결제주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대형마트들은 울상인 반면 이 전자결제 업체들은 올해 2분기 모두 좋은 실적을 냈다고 하네요. 관련한 소식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는 수산주입니다. 수산주들이 동반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국내산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전 개장할 때보다 조금 상승세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오후장에서는 혹시 하락폭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강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뭐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도 종목별로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겠는데요.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양매도에 거의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개인 투자자들만 8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부분들이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연기금이 저가 매수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여전히 매수 기조보다는 매도 기조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6거래일 연속적으로 개인 쪽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외국인은 뭐 연속적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들도 지난주 14일을 제외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탄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나왔어요. 나와주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도 거래가 조금 한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한 차례 정도 쉬었다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1900대 중후반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여전히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취약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은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원체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있어서의 제재, 이 부분들로 인해서 코스닥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괜찮았었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가 반등이 나오면서 IT 섹터까지도 함께 이러한 모습들,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해요. 강한데 거래소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코스닥 시장도 다시 상승을 해준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혼자 못 갑니다. 양시장 모두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일단 지수는 좀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의 지수는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거래소 시장, 양시장 모두 이격이 좀 상당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고 있고, 특히나 일봉상에서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21선에 있어서의 이격 자체가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수렴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 오늘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이 그렇게 크게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미국 쪽에 있어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떤 눈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웨이 쪽에 있어서 유예 기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부분들이에요. 일단 내일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신문이나 언론 쪽 보게 되면 유예를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오늘 새벽에 좀 나왔던 부분들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정반대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일단은 제재를 가해버리게 된다라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눈치 보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 즉 내일을 대비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망 심리가 좀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이제 지소미아, 국내 쪽으로 넘어와서 지소미아에 있어서 결정이 좀 나겠죠.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좀 더 이어가느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전반적으로는 오늘의 시장의 흐름들을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의 발언, 어떻게 할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눈치 보기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일단은 미중 관련한 이야기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차례차례 오늘 장에서 좀 특징을 보이고 있는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 저는 조선주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보다 수익은 다소 줄었지만 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실적도 일단 발표했고요. 그 외에도 초대형 LNG 운반상 등 국내 조선사들이 여러 가지 대규모 발주가 많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현대중공업도 이달 들어서만 3척 수주했고 대우조선해양도 올해 들어서 총 7척, 삼성중공업도 또 한 척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일단 조선 섹터들 LNG선에 있어서의 발주, 수주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저평가 매력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올해 뭐 실적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역성장이에요. 역성장 기조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 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선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다음 분기나 뭐 6개월 뒤라든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건 당장의 실적보다 향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성장 국면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뭐 대우조선해양이 깜짝 실적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 5%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을 때 일단 한 번쯤은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쯤은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26,000원대 중후반 이 자리대로 좀 올라가게 된다라면 대우조선 한 번쯤 끊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자리대를 깨진 않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역배열권역에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맞다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옳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죠. 대체적으로 조선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 수주에 있어서의 모멘텀, 수주를 더 증가를 할 것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냥 기술적인 반등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상당히 좀 싸요. 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선 섹터만 싼 게 아니에요. 다 쌉니다. 한국 시장 자체가 PBR 0.3배 이하권역에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0.5배 이하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형 섹터들 중에서 아마 PBR 1배 이하 권역에 빠져있는 그런 기업들 부지 기수로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선 섹터는 기술적인 반등이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한 번쯤은 잘라내고 난 다음에 다시 잡는 전략, 그 부분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들 현재 수주 모멘텀은 있긴 하지만은 현재 흐름은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카메라 모듈 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 늘 강조해주고 계신 섹터이기도 해요. 앞으로 계속해서 카메라 관련 수요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상승세 예상을 하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카메라 모듈 어떤가요? 지금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종목별로 좀 봐야 되고 이미 시세에 반영이 됐어요. 자, 그럼 월봉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파워로직스예요. 파워로직스.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데가 작년 말 연초였어요. 이미 시세 흐름들은 났죠. 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쿼드러플 쪽 이 렌즈 부분들이 1개, 2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3개, 4개씩 막 들어간다. 트리플 카메라 모듈도 채택이 되고 있고 듀얼도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성장을 합니다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있어서의 2배 이상 반영이 된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는 밀려 내려온 구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갤럭시 S10 출시가 됐는데 아직까지 호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뜨뜻미지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노트 10이 좀 나왔었죠.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중저가 스마트폰에 있어서의 판매 대수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폴더블이 좀 출시가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 놓고 봤을 때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한 차례 있어서의 큰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은 좀 깔끔하게 받은 부분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바닥 권역에 있다가 박스 권역에 있다가 이 부분들을 탈피를 했어요. 이 박스 권역에 있다가 탈피를 해주니까 이 폭만큼 움직였겠죠. 이 폭만큼 움직였다가 고점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과거 2008년도, 2009년도 때에 고점 자리 때 저항을 받고서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상승폭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를 조정을 좀 받았어요. 8,700원 자리 때. 그러면 일단 조정을 좀 이쁘게 받은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견주할 것 같아요. 견주할 것 같은데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움직이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밀려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1,000원 자리대, 11,000원에서 12,000원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 박스로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41선 지지를 하니까 이 지금 8월 5일 날에 형성돼 있던, 8월 6일 날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를 일단 지지한다라는 가정하에 박스권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 특히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8,600원 자리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좀 더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매수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은 한 8,700원 라인대, 8,800원에서 8,700원 이하 권역으로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한 11,000원대에서 12,000원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단기적인 관점으로 있어서의 접근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41선을 깨지 않고 흐름들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 한번 보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하락을 했다가 마찬가지죠. 박스 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파워로직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어서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파트론은 2012년도에 큰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고점 자리대를 못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만 2014년도에 고점을 넘어섰다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조정도 일단 깔끔하게 받은 거예요. 파워로직스 10개월 선에 있어서 지지를 받았지만 파트론 같은 경우도 11선에 대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절반 정도의 재돌림 자리대가 나와주고 있고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일단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됐다. 그러면 12,000원을 좀 기점으로 해서의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 친구 마찬가지로 15,000원대에서 12,000원 이 사이대에 박스권역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카메라 모듈 쪽은 큰 상승에 있어서의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이렉트로 V자 반등은 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향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반등, 즉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쪽 큰 상승 이미 한번 하고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적으로 뭐 실적 부분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 박스권으로 보시고 기술적 반등의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섹터 또 찾아볼게요. 일단 전자결제주를 좀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인 뭐 이마트 등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온라인 관련해서는 전자결제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만 해도 밖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편하게 주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전자결제주 성장성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장을 하는 섹터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대장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NHN 한국사이버결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업이 있는데, 전자결제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가맹점의 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전자결제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좌지우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큰 폭의 좀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애플 쪽하고에 있어서의 결제 부분들을 도입하고 일본 쪽 시장도 진출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에 대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KG 이니시스가 오늘 10%대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전자결제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 이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KG 모빌리언스, 인포바인, 다날 뭐 이런 종목군들, 한국정보통신, 나이스정보통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 나이스정보통신은 원체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사이버결제보다 오히려 더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나이스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에서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한국사이버결제 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 지수는 밀려 내려오고 있고 지금 기술적인 반등 추세인데 전자결제 쪽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럼 주도 섹터로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KG 이니시스가 241선을 일단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241선을 좀 저항 자리대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식으로 올랐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여기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일단은 반등이 나서 눌리는 그런 전략대 요 부분들 13,000원대 이하, 14,000원 이하권역에서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의 거래량 자체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KG니시스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좋은데 아직까지는 241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한 번쯤은 때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날 같은 경우는 이제 241선을 지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한번 안착 시도가 나왔다가 되밀렸어요. 되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다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240에서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2분기 때 호실적이 나왔어요. 3,200원짜리대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쯤 조정 타이밍 때는 들어가 볼 만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이때의 매물 소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뭐 3,500원 이하권역으로 밀리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나이스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올랐으니까 일단은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코나이가 있죠. 코나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상승을 했다 241선을 지지를 해줬어요.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반등이 나와도 일단 크게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2만원 언저리 19,000원대에서 14,000원대 중반에서 한 19,000원짜리 때 이 자리대 박스권역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격을 좀 좁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보여줘야 되겠죠. 좀 더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전략도 일단 코나이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나이도 조금 눌리는 흐름들 16,000원 이하권역으로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봐도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전자결제주 계속해서 좀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봐도 된다. 하지만 현재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좀 눌릴 때 관심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주, 특징 섹터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더더욱 이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혼자서 하기 참 어려우시죠.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은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 해법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노란색 메신저 켜주시고요. 그 위에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시황 전략, 종목 섹터 분석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상담 들어드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순서대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연락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예. HL 사이언스 한 달 전에 네. 97,800원에 네. 30%를 샀는데 이제 우리 저 사장님한테 그때 했는데 네. 이제 76,000원 정도 되면 네. 그때 한번 전화 다시 달라고 하셨군요. 다시 한번 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매수를 해볼까 아니면 그냥 전체 포기를 좀 해볼까 하고 고민이 많네요. 갖고 아이고 나이도 들고 이제 막 몸도 아프고 이거 신경 쓰니까 벌써 2만 원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가지고 요새 어려운데 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도 저기에서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막 정말 이 프로 63 채널 보면 정말 너무 시원해요. 네? 너무 시원하게 막 그냥 바른 말 잘하시고 네. 너무 팬이에요. 이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그 HL 사이언스가 예.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꽤나 좋았어요. 예. 지금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실적도 꽤나 좋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3분기 때와 4분기 때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30%신데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좀 기다리다가 좀 또 한 번 더 추가해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어머니 30%시잖아요. 예. 30%신데 지금 잠 못 주무시고 힘드시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더 빠지면 더 빠지는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비중을 더 늘리시게 되면 이게 종목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병 생길 것 같아요, 어머니. 아, 그래도 10만 원 제가 10만 원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단가를 좀 낮추면 안 될까요? 자, 주가가 올해 연초에 꽤나 많이 올랐죠, 어머니. 예, 예. 실적이 반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죠? 예. 실적이 반영이 됐으면 차익 매물이 나온 거죠? 예, 예. 그럼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머님이 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추가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럼 요거 이 75,000원짜리 대가 깨지면 어머님 매수하신 거를 매도하셔야 되겠죠. 예, 예. 그걸 하실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 자, 두 번째. 얘는 실적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뭐 사라고 해요? 화면에서. 방송 나와서 뭐 사라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 오로지 그냥 어머님이 보유하고 계신 것만 생각을 하고 IT 쪽 섹터 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죠? 어머니 예. 사셨어요? 아유, 이것을 정리를 못 해갖고. 이것을 정리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걸로 다 100% 이걸 다 살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 예. IT 섹터 샀으면 수익이잖아요. 근데요. 그럼 그 수익을 내고서 이거 손실 볼 만큼 덜어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 예. 계속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어머니 만약에 이거 빠지게 되면 7만 원도 깰 거예요, 이거 어머니.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 하고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예, 나이가 있으니까 뭘 잘.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말고 IT 사시라니까? 예, 예. IT 장비주 사시라고, 장비주, 디스플레이 장비. 예, 예. 주가 반영 전혀 안 됐어요. 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사시라고요, 어머니. 그래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건강하세요.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29만 1,000원인데 오늘 팔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려와 버렸네. 아, 언제 사셨어요? 아니요, 지난주에 샀어요. 아, 지난주에 사셨고요. 예. 네, 오늘 파실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멘토니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맨날 IT만 사라고 하지만. 그래, IT 사야지. 왜 이걸 샀대?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리지. 예. 왜 이걸 8월 13일 날 사셨네. 그래요? 아니에요? 29만 1,000원이라면서요. 예. 그럼 8월 지난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사셨겠네. 예, 그쯤 될 거예요. 자, 그거 어머니. 팔아요? 예. 이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머니 단타 치시는 거죠? 예. 어머니 단타 이렇게 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정말 이게 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어머니 계좌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예. 예?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해봤자 아니, 이번에 도움 절대 안 돼. 잘못 들어간 착각이 들더라고요. 뭘 잘못 들어갔으면 바로 팔아야지. 지금에서 뭐 지금이었어야 뭘 매수가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어머니. 예, 그럼 그때 맞아요. 팔 생각을 안 하고 오늘 밀린다고 해서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예. 어머니. 예. 일단은 29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 반등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것 같은데 어머니 좀 단기로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지금 보면 예. 60일선 저항이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근데 예. 저항 구간인데 어머니는 저항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 조정을 받게 되면 한 27만 원대 중반까지 조정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겠죠? 27만 원이요? 27만 한 5천 원, 6천 원 그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 예.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건데, 예. 매수가 정도 오면 예. 단기로 어머니 접근하셨다고 하시니까 예. 오기는 오겠어요?
매수가 올 거예요, 어머니. 올 거니까 예. 매도하시고요. 예. 어머니 계좌 지키고 싶으시면 예. 단타 치지 마세요. 어머니 그 돈 다 까먹을 거예요. 제 장담할 수 있어요, 어머니. 맞아요. 예. 그리고 투자 마인드로 보세요. 예, 그러면 얼마까지 오겠어요? 매수가 오시면 팔라고. 29만 천 원 위로 올라가면 다 팔아요, 그냥. 29만 올라가게 되면 어머니 예. 32만 원짜리 때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오겠어요? 네, 한 32만 원, 31만 5천 원 그 자리 때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그 자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거나 예. 아니면 비중이 20%시니까 예. 이건 단기로 적합한 종목은 아니에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매수가 위에서 올라왔을 때 순차적으로 차익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IT 사라고? 네, IT 사야 돼요. 예, 원이가 IT 했어. 뭐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 내가 몇 번을 들었어요. 몇 번을 들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나? 몇 개를 얘기해 줬는데?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헷갈려요.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을 얘기해 드렸어요, 어머니. 예. 그러면 그 27만 원까지 그냥 놔줘야 되겠네요? 조정을 받는다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정리하고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보세요, 어머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다음은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727번님이 보내주셨어요. 황금 ST, 매수가 1,400원이고요. 비중은 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요 근래 지난주에도 좀 상승세 탔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일단은 들어오고 있는 게 포착이 됩니다. 황금 ST,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황금 ST가 인프라 관련 쪽에 있어서 이 연초에 예타면제권 뭐 이런저런 뭐 얘기 나오고 막 정부 정책 나오고 하면서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의 밸류를 보게 되면 참 싸요. 이 친구가 지금 꾸준하게 실적도 또 나와주고 있고 재무구조도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 배당까지 나오는데 주당 자산가치가 16,000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부분들은 황금 ST 자회사가 2차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차전지 쪽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씩 5% 비중이시니까 좀 밀리면 아마 여기서 다이렉트로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7,000원 정도 때까지 밀린다 다시. 그러면 그 7,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차라리 7,000원 이하에서 한 6,5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한 10%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9,000원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한 전략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6612번님이 보내주신 일지테크 매수가 5,800원에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5,800원, 지난주에 좀 크게 한번 움직일 때 그때 딱 따라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참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가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럼 목표가가 도달했으면 쉬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5,800원에 냅다 매수를 하신 거죠. 그리고 대응도 없고 비중은 30%고 만약에 이 친구가 21선을 깨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시세는 일단 끝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을 전혀 안 하셨어요. 지금 보면 5,800원짜리 때면 여기거든요. 이 자리 때. 그럼 아마 요날 매수하신 것 같아요. 요날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저점 자리대가 30분 봉상에 보게 되면 4,400원 정도대예요. 이 4,400원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비중이 30%시라고 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4,400원 자리대 깨면 안 된다라는 거, 요 기점 여기니까 전고점 자리이기도 하고 21선 자리대이기도 해요. 이 자리대가. 그러니까 요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마 5,000원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거예요. 5,100원대, 5,200원대 반등이 좀 나올 거니까 그때 저는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해 나가는 전략, 한 5,200원 위로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일단 현금을 비중을 좀 축소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 잘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 혹은 02-3153-2612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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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LG화학이요. 매수가 31만 4,500원에 15% 비중 맞으신가요? 네. 네,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지난주 맞으신가요? 예,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에 들어갔는데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조금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네.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실 것 예. 같아요. 상담 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LG화학이 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주식을 잘 모르지만 전기 자동차 쪽도 뭐 있고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늘 보다가 상당히 뭐 몇만 원대까지 갔는데 밀린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잘 못 샀는가. 배터리 쪽 사업하고 있죠? 2차 전지 사업. 예. 그죠? 예. 자, 어머니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자, 여기에서 차트를 하나 더 띄울 거예요. 예, 예. 차트를 하나 더 띄울 건데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머니. 예. 자, 보시면 잠깐만요. 예. 어머니 이게 LG화학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요거는 삼성 SDI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 삼성 SDI. 자, 요렇게 길게 한번 보면 어머니 예. 왼쪽 거는 이거는 삼성 SDI예요. 예. 이거는 SDI고 예. 이거는 LG화학이에요, 어머니. 예. 올라가고 있는 게 SDI가 올라가요, LG화학이 올라가요? SDI. SDI가 올라가죠? 예. 2차 전지 쪽은 요쪽을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 그래요? SDI 쪽으로 하셔야 돼요. 예. LG화학은 지금 어머니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이겠다 싶어서 어머니 매수하신 거죠? 예. 길게 보셨어요? 짧게 보셨어요? 아니, 그거는 더 저기만 안 한다면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또 빨리 올라가는 것이 더 좋겠지요. 자, 일단은 어머님이 매수를 하셨으니까 예. 30만 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만 좀 보세요, 어머니. 예. 30만 원 깨지면 안 돼요. 아, 그러면요. 바쁘시더라도 그러면 이거 지금 매수해갖고 어디 단데 좋은 데 들어갈 때 있으면 좀 문의 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일단은 예. 30만 원 깨지면 안 되니까 30만 원 깨지면 짧게 손절하시고 예.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한 33만 원대까지 반등 나올 거예요, 어머니. 예. 그럼 그때 조금 챙기세요, 절반 정도만. 예. 근데 오늘 잠깐 자막에
요 말씀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LG하기 뭘 어쩐다고 한 것 같아서. 뭐라고요, 어머니? LG하기 뭐 어디다 무엇을 신청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내가 LG화학이 뭐를 신청했다고요? 예. 뭘 신청했지? 내가 잠깐 평광판 사업부 매각보도 예, 조회 공시 뭐 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뭐 잠깐 들리더라고요. 아니 들리는 게 아니라 뭐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예. 얘기가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뭐 일단 이건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얼마 때까지 말씀? 한 33만 원대까지 일단 33만 원 5천 원대? 예. 그 정도 때까지는 좀 봐봐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선호공을 지난주에 샀는데요. 네. 1,850원에 샀는데, 네. 제가 TV를 보다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중장기로 이렇게 그냥 묻어놔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저는 뭐 매일 주식을 갖다가 이렇게 시황을 볼 상황이 못 되는 사람이라서. 네. 근데 이게 사놓으니까 자꾸 보게 돼서. 일단은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으시네요. 네, 맞아요. 예. 네네.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좀 전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걸 누가 중장기로 묻어두면 좋다고 그랬어요?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 택도 없는 소리고요. 네, 선생님은 아니고 다른 분한테. 네, 이 택도 없는 거고. 예. 지금 그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그냥 신경 안 쓰고서 그냥 일을 하고 싶으신데 계속 신경이 아마 쓰일 거예요. 이게 올라가나 예, 빠지나. 맞습니다. 예. 그죠? 시장도 불안불안하고. 예. 그러면 아버님 같은 스타일에 있어서는 예. 이 종목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아버님에 있어서의 스타일은 그냥 고배당주 있잖아요. 가치주. 예. 가치주를 사셔가지고 배당 투자 형태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좀 봐요. 예.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되죠? 아이고, 정확하게 몰라요. 예? 한 2% 되나요? 2%, 2.5%? 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요. 예. 그죠? 예. 자, 그럼 하나 볼게요. 아까 손오공 같은 경우 실적이 별로죠? 예. 그죠? 예. 또 자, 강력 이런 부분도 있고. 자, 한국금융지주라는 증권주예요. 예. 증권주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바닥 나오고 있죠. 만들고 있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은 꾸준하게 나오죠. 예. 그리고 배당도 3%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안전한 종목군들을 하시거나 예. 은행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업은행 같은 거 있죠. 많이 빠졌어요. 기업은행. 그죠? 예. 기업은행이 지금 12,000원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친구의 배당을 보니까 4.9%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실적이 더 좋으니까 5% 정도 나오겠네요. 예. 그러면 배당 2배죠. 은행 이자보다 2배가 넘죠.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지금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지금 분할로 지금부터 들어가도 좀 괜찮다고 봐요. 이런 주식관들은.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배당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그 중소형 스몰캡보다는 예. 좀 괜찮은 기업에 배당도 좀 나올 수 있고 좀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하시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시설을 이렇게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도 또 선생님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많은 이제 조언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손오공 일단 매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고민 해결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은 끝났지만 정전 멘토님의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노란색 톡 메신저 켜주시고요. 검색창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시황 전략,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매일 개장하기 전에 장에 관한 이야기, 종목들까지 모두 올려주시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